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9%대로 떨어지면서 용수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릉시가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는데 대체 수원 발굴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북한 강병이 외래종인 가시박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무서운 번식력으로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데요. 보다 못한 대학생과 시민들이 제거 활동에 나섰습니다. 양양 하조다 해변에서 33세 A씨가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폐장한 해수욕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우리나라 산업전서로 불렸던 광부들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광부 사진전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50여 점의 사진을 비롯해 당시 사용됐던 장비와 소품들도 전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유례없는 여름 가뭄에 동해안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릉시 최대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의 남은 물은 한 달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이러다 물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모처럼 단비가 내리면서 메말랐던 대지에 생기가 돕니다. 가을 배추를 심는 농민들의 손길도 빨라졌습니다. 여름 내내 이어진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더 많이 오면 좋겠지만 뭐 지금 이 정도라도 해갈이 되면 다행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주기적으로 오는 게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한 번 왔다고 뭐 이게 해갈이 된다 이것까지는 뭐 잘 모를 것 같아요. 더 비가 더 와야지. 강릉시 최대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에 남은 물은 420만 톤. 일주일 전보다 70만 톤이 줄었는데 이대로라면 한 달도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강릉 오봉저수지 수문 앞은 보시는 것처럼 맨바닥을 드러냈습니다. 20mm 가까운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갔지만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을 높이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27년제 저수율은 강릉이 34%, 고성은 31%에 불과하지만 강원 평균은 57%가 넘습니다. 평년과 비교하면 영동 지역은 30에서 40% 수준인데 80%가 넘는 영서 지역과 비교하면 가뭄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행정안전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우선 남대천 상류에서 하천수를 뽑아 농업용수로 돌리고 오봉저수지는 생활용수 공급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해와 가뭄이 해마다 반복돼 근본적인 대체 수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걸 항상 90% 수준 유지하면은 이 재해 대비해서 굉장히 취약하니까 사실은 거기에 새로운 대체댐이 건설이 돼야 이게 여기도 가감이 60% 정도 뭐 태풍이나 장마 오면 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강릉 도심 식수원 확보를 위해 사천저수지에서 홍제정수장까지 관로를 연결했지만 사천저수지 용량이 210만 톤에 불과해 보조수원으로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천저수지를 1000만 톤 규모로 새로 짓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예, 저희 행정에서는 이 수자원 개발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5년 단위,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한되고 있는 산천 신설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그 중장기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또 저희가 해결해야 될 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동풍이 불어들면서 영동 지역에는 오는 30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제10호 태풍 산산의 진로와 창튼 기압골의 영향에 따라 비가 내리는 지역과 기온의 변동성이 있겠으니 최신의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시는 가뭄 극복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절약 실천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북한 강변이 외래종인 가시박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번식력으로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데요.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제거 활동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시 북한강의 하중도 생태공원. 언뜻 보면 호박잎과 비슷하게 생긴 이파리를 가진 덩굴식물이 공원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지난 2009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가시박입니다. 빠른 번식력으로 토종식물들을 위협하다 보니 민관이 협력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열고 가시박 제거에 나섰습니다. 제거 작업을 시작한 지 30분이 채 되지 않아 가시박 무더기가 여기저기 쌓였습니다. 이렇게 분포가 클지도 몰랐고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제거를 하면서 이게 없어지는 걸 직접 눈으로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가시박은 1980년대 호박과 오이 등 덩굴성 채소의 젖붙이기용으로 국내로 들여온 식물입니다. 하지만 의도와는 달리 전국으로 퍼지며 토종식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파악한 북한강 일대 가시박 확산 면적은 축구장 336개에 달하는 240만 제곱미터입니다. 가시박이 이렇게 나무를 타고 자라고 있습니다. 무성한 잎이 햇빛을 가리면 토종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가시박은 며칠 사이에 수십 센티미터가 자라기도 해 순식간에 다른 식물의 광합성을 방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해를 끼칩니다. 죽으면 이것들이 이제 타감 물질이라는 것들이 물질이 나와서 독성 물질, 자기를 방어하던 물질 이런 것이 나와서 주변의 식물들을 죽여요. 그래서 이거 뽑아놓은 자리 가면 또 아무 풀도 안 자라는 데도 있어요. 춘천시는 가시박 제거 활동이 시민 실천운동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시민단체와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강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가시박.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폐장한 해수욕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6일 오후 1시 40분쯤 양양군 현북면 하조다 해변에서 33세 A씨가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속초해경은 당시 사고 현장에서 홍보 촬영을 하던 해양경찰관과 주문진 파출소 순찰팀이 A씨를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오전 11시 55분쯤 고성군 주광면 삼포해수욕장에서 48세 B씨가 물에 빠졌습니다. B씨는 다른 피서객에게 구조됐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전사로 불렸던 광부들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사진전이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때 묻은 전화기와 석탄을 캐기 위한 드릴, 각종 장비들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한때 우리나라 경제의 원동력이었지만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마지막 광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커다란 드릴을 들고 단단한 돌을 깹니다. 한쪽에서는 부서진 탄을 캐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석탄은 수레에 실려 지상으로 옮겨집니다. 우리나라 산업 역군으로 불렸던 광부들의 모습입니다. 태백 씨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석탄 산업의 재조명을 위한 광부 사진전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6월 장성광업소의 폐광을 계기로 광부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들의 희생과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광부의 날을 좀 지정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이 선배님들께서 위령제를 좀 지내고 있습니다. 그 위령제를 이제는 국가 주도로 좀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사진전에는 석탄 산업과 산업 발전의 역사인 광부들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50여 점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40년 넘은 손때 묻은 전화기부터 최근까지 사용되던 가스 전건기까지 탄광에서의 일상을 돌아볼 수 있는 소품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석탄 합리화 정책으로 폐광이 이어진 태백과 삼척, 정선과 영월 등 강원 지역 폐광 지역의 경제적 타격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과거 우리 석탄 산업이 활기가 찰 때는 우리 상가들이 넘쳐났지만 지금은 상가들이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거리에는 늦은 시간에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아직도 인구 유출과 경제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폐광 지역에 대한 지원과 대안 마련을 위해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강원랜드의 확대, 또 경쟁력의 확충, 또 온갖 규제 획파 등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또한
영월에서 삼척까지의 고속도로의 이 예타 통과 등 SOC 사업의 확충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 강원도가 또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철규 의원께서 산자에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우리 국민의힘 강원도 의원들 모두 모여가지고 우리 폐광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하루 종일 탕가루를 마시며 안전도 보장되지 않은 막장에서 목숨을 걸고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광부들. 우리나라 경제의 원동력이었던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춘천시 지부가 최근 발생한 춘천시의장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 23일 열린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설명회 자리에서 김진호 춘천시의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갑질을 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의장은 행사장에서 해당 공무원을 마주하자마자 일방적으로 고성과 반말, 위협을 가했다. 견제와 감시를 입에 달고 사는 시의회는 정작 누구로부터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는가? 공무원 노조는 의장직 사퇴와 사과, 의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자회견 이후 공무집행 방해 등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과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인데요. 1호 사업으로 영월 덕포지구에 102세대 공공주택을 건립 중이며 홍천 북방과 태백 황지, 정선 남면 등에서도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강원도는 매년 사업 대상을 한 곳에서 2개 시군 이상으로 확대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원학생 성장 진단평가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기초학력이 1년 사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17개 과목 가운데 11개 과목에서 성취 기준 미도달 비율이 지난해보다 줄었고 수학 미도달 비율도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전체 초중학교 508곳 중 471곳이 참여해 응시율 92.72%를 기록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이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14년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기초의과학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창의성과 탁월성을 가진 우수연구 집단 발굴과 육성을 위해 분야별 선도연구센터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원주의과대학은 기초의과학 분야 가운데 세포소기관 의학연구센터로 선정돼 2031년까지 7년간 모두 94억여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아 연구를 진행합니다. 연세대 원주의과대학은 이번 선정에 대해 대학의 연구와 교육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대학이 향후 차세대 의학기술을 선도하고 글로벌 바이오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운영하는 공식 인터넷 쇼핑몰 횡성몰에서 오는 9월 18일까지 추석맞이 특별 할인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특가 판매 제품과 할인 쿠폰 발급, 감사 이벤트 등이 마련됐는데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횡성몰 회원을 대상으로 횡성 한우 40% 할인 쿠폰을 발급하고 28일 오후 2시에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횡성 더덕을 50%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의회가 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를 열고 1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공급면 덕촌리 주민지원협약 동의안과 횡성군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